지금부터 2023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재입니다. 금일 진행되는 정책토론회는 각 선거본부들의 출마 예비를 시작으로 후보자 철학검증, 후보자 정책검증을 마친 뒤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휴식 이후 선본관 상호질의, 오프라인 학생 질의응답 순서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각 선본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30초 전에 저희가 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며 각 선본은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면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선거본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재학생분들 기준 좌측부터 순서대로 기호 1번 나우 선거본부, 그리고 기호 2번 우리다운 선거본부입니다. 각 선거본부별 출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의견이란 각 선거본부가 어떠한 이유, 목적으로 이 선거에 출마하였는지, 어떤 방향으로 총동아리 연합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말하는 시간으로 각 선본당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호 1번 나우 선거본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에서 우리로 기호 1번 나우 선거본부 정후보 강시영입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해오면서 총동아리 연합회가 더 많은 중앙동아리 회원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자주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현재 총동아리 연합회는 중앙동아리의 회장이 아니라면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동아리 회원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자치기구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조금 더 중앙동아리 회원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회원분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고 동아리 활동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총동아리 연합회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우의 목표는 동아리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을 총동아리 연합회 운영을 통해 실제로 반영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각 동아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동아리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나우 선거본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소통체계 개편, 지원금 제도 정비, 체감되는 복지 공약 등을 제공해 드릴 것이며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여러 동아리가 함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동아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2번 우리다운 선거본부의 출마 예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함께일 때 가장 우리답다. 우리다운 총동아리 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 후 동아리 활동으로 대학 생활을 배웠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 동아리 활동은 기초적인 학교 정보부터 사람을 대하는 법까지 다양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새내기부터 부회장, 회장을 거치면서 나의 동아리에 대한 자부심과 동아리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올 한 해 총동아리 연합회 기획국장으로서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집행부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동아리를 곁에서 지켜보며 본래 우리 동아리만 최고다 하는 저의 생각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아리가 나의 후배를 챙기고 내가 아끼는 이 공간이 오래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내놓고서 내가 아끼는 동아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동아리의 한 회장으로서도 그리고 총동아리 연합회의 한 집행부로서도 저는 존경의 마음이 들었고 또한 그 사람들을 제가 지켜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힘이 되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중앙동아리의 발전을 책임지는 총동아리 연합회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까지 1번, 2번 모두의 출마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 철학 검증 시간입니다. 후보자 철학 검증이란 각 선거본부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통해서 각 후보자들의 철학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난 시점부터 답변 시간이 시작됩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2번 선거본부 측부터 1번의 순서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각 선거본부 전 후보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총동아리연합회가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가치관을 간략히 제시한 후 해당 가치관을 총동아리연합회 운영과 중앙동아리 지원에 어떻게 접목시킬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정 후보님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대학 생활에 회복기를 겪고 있습니다. 삭막하던 캠퍼스가 온기로 메워지고 멈췄던 대학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은 바로 동아리입니다. 전에 없던 동아리 신규 등록 신청이 폭발하고 한 동아리에만 가입 신청이 400여 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대학생활,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삶을 잇는 동아리를 그리워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기도 하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경험과 성장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수업 이외의 부가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학생자치기구 제1의 목적은 자치활동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학우들의 요구를 받아 동아리 문화를 활성화하고 더욱 발전시킬 책임을 가진 동아리들의 학생회입니다. 동아리들이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원활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표자의 역할입니다. 올해 총동아리 연합회 집행부 활동을 하며 우리 학우들이 얼마나 동아리를 그리워했는지 그 안에서 총동연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실히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소통과 교류의 장, 만남과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답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조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총동아리 연합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동아리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중앙동아리의 운영을 자율성과 원활함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분과별 소통체계 정립을 통해 분과장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변경하고 분과회의를 기존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분과회의의 결과가 총동아리 연합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실험캠퍼스 소통체제 개편을 통해 실험캠퍼스의 담당으로서 집행위원장을 배치하고 실험캠퍼스 동아리들의 애로사항이나 운영 방향을 조금 더 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의 실시로 인해 동아리의 의견이 기존보다 총동아리 연합회에 더 많이 피력되어 동아리의 자율적 의견을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약 이외에도 동아리 운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운영의 원활함을 보장해드릴 것입니다. 네, 기호 2번 정 후보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부 후보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동일하게 기호 2번, 기호 1번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총대의원회와 총동아리연합회 간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권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추후 중앙동아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자치기구와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수십 개의 동아리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시작하시면 됩니다. 2번부터. 대화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자치기구도 함께 대학 내 학생자치활동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대학 문화의 발전을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의견 충돌 문제는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권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된 것이 문제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중앙 동아리를 대표하고 동아리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는 자리니만큼 동아리와의 소통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권 사안은 방학 중에 열린 대표자 총회를 통해 다급한 상황에서도 많은 동아리 대표자분들이 문제 상황에 공감하며 자리해 주셔서 동아리의 의견을 대변할 결과를 다행히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동아리의 대표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다운 선거운동본부는 분과회의를 정례적으로 진행하여 분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총동아리 연합회가 전달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른 분과장은 총동과 분과를 이을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높이며 분과사업 활성화라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두 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생기구와의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총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의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동아리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심도 깊게 고려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동아리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통 측면에서도 저희 공약 중 분과별 소통체계 정립으로 현 분과장 임명 제도에서 선출직으로 바꾸어 분과장의 명확한 역할을 안내해 드리며 선출된 분과장을 해당 분과 동아리 회장들에게 공개를 하여 운영을 이루어진다면 이전보다 많은 동아리가 소통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전 후보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마찬가지로 기호 2번, 기호 1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많은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동아리방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 동아리방이 방치되어 있거나 그 시설 문제가 눈에 띄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두 선거본부 모두 동아리방 시설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동아리방 문제에 대해 어떤 사전조사를 거쳤으며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정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아리방 문제의 핵심은 첫째, 동아리방 수의 절대적 부족, 둘째, 시설 노후와 셋째, 협소한 공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학 생활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동아리 가입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신규 등록 신청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각 동아리에서도 동아리 가입 인원을 감당할 수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가입 인원에 비해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동아리방 규모는 너무 작거나 노후해 있고 더 넓은 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공간 자체가 부족해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관심사로 모인 신규 동아리를 모두 받기에는 빈 공간 자체가 없어 인준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총동아리 연합회 집행부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첫째, 동아리 방수의 절대적 부족, 둘째, 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자 대운동장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지금 있는 공간을 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간 협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자 캠퍼스의 경우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롭게 공간을 확장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제뉴스 자료를 찾아보니 지속적으로 제2학생회가 건립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어렵지만 앞으로 학교와 논의해 제2학생회가 건립 등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운이 지금 당장 약속해드릴 수 있는 것은 대운동장 리모델링, 시설 보수국 신설, 우리 다운 119 서비스를 진행하여 지금의 시설을 잘 사용하고 동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알아내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도 답변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1번 정 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정 후보 방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선거본부가 확인한 바로는 최우선적으로 대운동장, 동아리방, 노후화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벽지엔 곰팡이가 피는 등 대다수의 동아리방이 실사용이 힘든 상태입니다.
올해 말부터 시공 예정인 대운동장 보수의 경우에도 수년간 미뤄져 왔던 시설 보수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보수 작업이 아직은 시작 단계이며 독립방을 총괄하는 연합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정확히 언제 시공이 들어가고 완료가 되어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정확히 어디에 보수가 들어가는지, 무엇을 진행하는지 등의 육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동아리 운영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운동장 이외에도 가장 학생회 간 몇몇 동아리 방해, 벽지, 곰팡이 문제, 도어락 보장, 방충망 보수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에 계속 진행되어야 할 보수 작업이라고 여겨지며 이러한 사항 역시 학생회 간 동아리 방 시설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사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취합하여 학생과나 시설과 같은 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동아리 운영진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정후보님들의 동아리방 시설 개선에 관한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후보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순서는 마찬가지로 이번 부후보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앙 동아리의 보험 관리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동아리는 가입, 활동,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동아리의 취지에 맞게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러한 자율적 운영 방식에 의해 유령 회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동아리 운영에 있어 어디까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부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동아리는 입학과 동시에 소속되는 학과와는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과생활은 안 해도 동아리는 열심히 한다라는 학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관심사와 다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여러 사정들로 인해 활동을 잘 못하거나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유령 회원을 방지하고자 삼진아웃제 등 자체 제도를 만든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동아리 연합회가 이에 개입하여 유령 회원을 자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동아리를 폐부시키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동아리의 자치 활동을 훼손하는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유령 회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 운영 방법에 대한 우리다운 강연회로 동아리의 자치적인 운영과 활동을 돕고 또한 교류 행사로 동아리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부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체계를 유지한다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란 중앙동아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도움을 주는 교내 중앙자치기구입니다. 현재 이 체계는 유령 회원이 발생하는 문제와 중앙동아리 회원 수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유령 회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우 총동아리 연합회 선거본부는 각 동아리의 활동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공유하여 총동아리 연합회 인스타그램에 홍보할 것입니다. 교내 재학생들의 각 동아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동아리 입부 후 활동에 혼란을 겪어 유령 회원에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령 회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중앙 동아리 회원의 수를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우 총동아리 연합회는 학기 초 작성하는 동아리 재등록 서류를 통해 중앙 동아리 회원의 수를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후보자 철학 검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 정책 검증입니다. 후보자 정책 검증이란 각 성원에게 각각의 공약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각 선봉당 답변 시간은 2분씩 주어지며 마찬가지로 사회자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난 시점부터 답변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2번 순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는 정부 후보 상관없이 누구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기호 1번 측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사업 개편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기존 동아리 지원금 외에 교류 지원금을 추가하여 동아리 간 교류 행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원금 정책은 학교 측과 해당 동아리 측 이외에도 동아리 회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이루어진 논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금이 추가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각 동아리에 배당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호 강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하반기부터 동아리 대표자분들을 만나서 운영의 고충이라든지 지원금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류 지원금 사업 도입에 앞서서 대회 지원금의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지원금이랑 특정 분야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이러한 현 체계를 공정한 기회 부여에 앞서서 조금 방향성이 중동아리 연합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류지원금 사업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지원금 도입 체제를 인해서 저희가 공약을 준비를 하면서 동아리 대표자분들에게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충분한 논의가 거친 후에 저희가 공약을 다듬어서 교류지원금 사업을 도입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신규 및 재등록 기준 재구성 공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동아리 등록을 위해 신입회원 모집과 동아리방 사용에 증빙해서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어떻게 정제하여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증빙을 제외한 보완책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규 등록 또한 현재는 4번의 절차를 거쳐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 등록 심사를 거친 대표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의 등록 서류로는 이 동아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다양한 학내 동아리 문화의 발전이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호한 기준 아래 절차가 과하게 많으니 심사는 형식적이고 피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과 운영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재정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첨언을 해보자면 동아리 활동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현행을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등록 서류는 다소 형식적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동아리의 규모나 그리고 회원들의 현황 자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안 마련을 위해서 재등록 기준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사회자님께서 거짓된 정보나 아니면 맞지 않는 정보들을 기입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호한 기준들의 아래 그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중앙동아리 안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과 체계부터 먼저 정립한 후에 그리고 그런 보완점을 서서히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기호 1번 측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 주최 전시회를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문화분과의 몇몇 동아리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정기 전시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작품 제출률과 전시회 관람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총동아리연합회 주최 전시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동아리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학우들의 관람 동료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정호보 공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가두 모집 기간에 도서관 아래에 전시회를 저희가 주최를 해드릴 거며, 이러한 유동인구가 많은 행사관에 주최를 함으로써 관람객의 확보를 유지하고 가두 모집 활동 간에도 인원 모집 간에도 신입 부원 가입의 증진을 앞서 중동아리 연합회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측은
동아리 공인 학점, 비교과 인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해당 공약이 실현된다면 학우들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목적보다 학사 점수를 얻기 위하여 동아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겨 동아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이로 인해 특정 동아리 모집 경쟁률이 높아져 해당 동아리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해당 공약 시행을 위해서 학교와 어떤 부분이 협의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 후보 이재희입니다. 우선 활동 공인 인증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동아리 회원분들이 과생활이나 대외 활동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총동아리연합회 후보로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점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학생회가 학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할 거라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실제 학교와 만나 사전 협의를 진행했을 때도 지금 당장부터 시행할 수는 없어도 차차의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모든 동아리나 그리고 분과에다가 해당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현실적인 또 부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지침과 항목들을 맞추고 학생과와 함께 논의를 거친다면은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학점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은 비교과로서 제도를 실시하면은 충분히 그런 동아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정책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선문관 상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43분까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선거본부 간 상호 질의입니다. 선거본부 간 상호 질의는 각 선거본부 측에서 타 선거본부에게 공약 또는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는 시간으로 각 선본당 2회의 질문이 주어지며 각 질문당 추가 질문이 1회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각 답변 시간은 1회차의 질문당 5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순서는 기호 2번부터 1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난 시점부터 답변 시간이 시작됩니다. 네, 그럼 기호 2번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후보 정다연입니다. 올해 에브리타임에서 중앙동아리 회비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각 동아리의 총무가 개별적으로 회비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동아리마다 회비를 걷고 운영하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중앙동아리에 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중앙동아리의 총무를 맡고 계시기에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우 선보는 중앙동아리 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향을 낼 것이며 중앙동아리 감사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네, 기호 1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정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동아리 감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같은 경우에 지금 중앙동아리 중에 총무가 없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아리나 KVC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비에 대해서 얼마를 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아리 저는 얼사랑에 속해 있는데요. 얼사랑 안에서 이제 회비 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동아리 회원이 궁금해한다면은 총무인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앙 동아리에서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진 않겠지만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총무들에게 OT처럼 이렇게 수업을 총무 기본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식으로 한다면은 동아리 강사를 안 하더라도 동아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기호 2번 측은 해당 질문에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호 2번 측은 다음 질문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정후보 이재희입니다. 매년 공연분과 동아리와 총학생회 사이에서 대동제 동아리 공연과 관련해 마찰이 생겨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동아리 공연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과 과정으로 순서 배정이 이루어졌고 몇몇 동아리의 보이콧에 이어 우리는 동아리 공연 다 빼도 된다라는 발언도 있기도 했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각종 학내 사안에 있어 동아리 입장을 대변하고 문제를 중재할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총학 집행부 출신으로서 그리고 올해 대동제 공연 책임자로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 나후 선본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정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동제 동아리 공연을 기획한 사람은 바로 기획국장 정동욱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번에 동아리 공연 같은 거를 참고하면서 되게 작년 대동제 그리고 금년 5월제 부분을 참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대동제 같은 경우에는 총 15팀이 올라갔었고 각 15분 정도의 시간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 무대 이후에는 3일차 폐회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아리 공연은 정확하게 작년 기준으로 1시간이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비 시간을 2분씩 늘림으로써 최대한 딜레이 되는 요소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받았을 때 총 18팀을 받았었고 이제 2분씩 정비를 한다 해도 36분이라는 시간은 딜레이가 가능했지만 정확하게 24분이라는 딜레이 요소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 장비를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랩, 댄스, 보컬에 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밴드, 랩, 댄스, 보컬에 대한 틀을 정하고 그 다음 무작위 랜덤을 돌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밴드분들에 대해서 더 소통을 안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밴드 동아리 분들의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부분을 적극 수렴하여 제가 내년에는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그러한 소통을 더 잘해서 동아리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으로는 기호 1번 측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측의 질의 시작하시면 됩니다. 후보 정동욱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우리다운 선거본부에서 동아리 활동 인증 공약에 대해서 들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5개 이상의 동아리가 특성이 있고 그런 데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학술 및 체육, 봉사문과 등 대회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동아리가 아닌 여행이나 문화문과, 종교문과와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명확하게 증명하기도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후보님은 동아리 활동 인증에 대해서 어떠한 분과별 기준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후보 이재희입니다. 앞서 말해주신 질문의 의도가 분과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였는데 사실 저희가 착안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척학기제로 보고 있습니다. 학점의 경우에는 개척학기제가 지금은 자치적으로 어떤 일반 강의식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게 아니라 개인 혹은 팀별로 학점을 정해서 문서로
1주차부터 15주차 동안에 내가 배우고 싶은 목표와 할 일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 학교가 심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분과별의 기준과 그리고 동아리 자치 활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이나 어떤 기준을 정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척학기제의 도입 어떤 한 부분을 착안해서 정말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환경이나 그리고 그 소재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혹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심사를 거쳐서 학교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비교과의 경우에는 지금 단과대 동아리는 비교과 점수를 10점 이상 받으면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화나 학술이나 오롯이 모두가 다 비교과를 받고 학점을 받을 수는 없을 어떤 과정에 따라 모두가 다 받을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런 명확한 기준을 나눌 수 있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심사 혹은 그런 기준을 더 늘려가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질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 후보님께서 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으신 건지 의심이 되는데요. 인증서 부분도 충동직인이 들어간다는 것이 학교장 승인과 같은 공식 문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 후보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공식 인증서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몇몇 분에 한해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 자료로든 아니면 대외 활동 증빙에 따라서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 위 학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운타운의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증서를 총동의 직인과 함께 발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공식 학교장의 직인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 학교의 자치기구로서의 공인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준에 한해서는 저희가 재등록 신청서에서 인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의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그 신청을 받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발급을 일괄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측의 질문 계속 이어가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심 공약 2번에 동아리 활동 공인 인증 부분에 동아리 활동 학점 및 비교과 인증제 도입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연세대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동아리 활동 학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의 신청은 총동아리 연합회와 같은 학생 자치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과 규모 이상, 교육혁신처와 같은 운영부서에서 교육의 개념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혁신처와 같은 운영부서와 비교과 프로그램 및 학점 인증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공약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차관을 했던 학교 중에 하나로 연세대 학교도 저희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교과 활동은 저희가 어떤 심사를 거칠 수 없고 정말 학교 안에 부서에서 어떤 승인이 나고 심사를 해야만 또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떠하느냐와 또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학생과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런 인증서를 저희를 대신해서 그렇게 추진해 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는 비록 학점 인증을 동아리 활동으로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자격증이나 연구나 실습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학점 인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사례보다는 좀 더 협소하고 빈약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빈약한 부분들을 동아리 활동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세워서 다양한 학교 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또한 동아리 생활 역시 학교 생활 중의 일부라는 인식을 저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처에 동아리 활동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등록될 확률은 거의 없으며 학점 인정은 더더욱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에 하나 동아리 활동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통과가 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에 꼭 해야 하는 절차가 많이 생기고 동아리 자치활동에 가해지는 제재가 많아지며 지금과 같이 동아리 자치활동을 동아리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당 선거본부는 동아리 활동 인증에만 초점을 맞춰서 동아리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공약을 이행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학점 인증을 해주고 있지 않아서 어떤 항목이나 그리고 지침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하소연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동아리의 경우 현재 많은 소모임을 통해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면담 하소연 회장님과 이야기를 해본 바 내년에는 그런 공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구나 어떤 다른 협력업체와 함께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도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학교와 상의를 해서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의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자치활동이나 어떤 동아리로서의 운영 활동에서 어떤 학교의 지침 혹은 간섭 등에 의해 자율적인 활동이 되지 않는 것은 저도 바라지 않는 바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동아리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도 충분히 학교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활동이 있는 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비교과나 아니면 학점 등의 다양한 공식 활동 인증을 도입해서 단순히 내가 동아리 활동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쓰고 또 다시 학점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면서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어떤 분과의 기준이라든지 모든 동아리 자체가 지금 당장 비교과나 학점 인증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부터 계속해서 뻗어나간다고 하면은 경상대 안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학교 생활이 보장될 거라고 저는 우리 다우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선본 간의 상호 질의를 통하여 선거본부 간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학우분들이 각 선본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청중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거본부당 최대 5개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환캠 환경공학과 학생 안민규라고 합니다. 저 기호 2번 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매년 농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진행되는 데에서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공약집에는 안 보이던데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1번 측은 답변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정 후보 이재희입니다. 우선 총동 농활과 관련돼서 에브리타임의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이야기를 주신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밝히고 싶은 의도는 올해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주관한 농활은 농촌 연대 활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학생회와는 달리 농촌 봉사 활동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의 삶이 어떠하고 또 학생과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서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분과 함께 화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총동 농활의 취지였습니다. 이번 농활이 정치적 성향을 띄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대를 목적으로 간 것일 뿐 농민 문제에 관련한 기사 내용을 자료집에 넣은 것도 농민의 지금 실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연대 방향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취지에서의 농활이었고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런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주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분히 물어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한 것들이 저는 그렇게 또 이후에 의견을 받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전부터 농활 안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드시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7학캠 회계학과 18학번 하민종 학생입니다. 저는 기호 2번 후보자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정책 중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 학점이랑 비교과 인증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기존에 동아리 활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그럼 이게 학점을 위해서 강제로 참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동아리 활동으로 학점을 인정하게 되면은 나는 학점을 받고 싶지 않은데도 동아리 활동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냐인 거죠. 네.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아리를 한다라는 자체만으로 학점이나 비교과 점수를 인증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팀이나 인원에 따라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는 정말 동아리 활동을 시간적인 여유에서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바쁘다는 이유로 동아리 활동을 못하게 될까봐 그리고 그게 동아리 문화를 경직시키지 않을까에서의 의도지 학점이 우선시되어서 동아리 활동을 어떤 자체적으로 못한다라거나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은 저희로서도 바라지 않는 바고 또 경계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드시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됩니다. 가정키퍼스 환경살인과학부 이수정입니다. 기호 1번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나우 총 동아리협회 가두모집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공약 중에 가두모집 활성화가 있던데 올해 가두모집은 어떤 점이 문제였고 내년에 어떤 방식을 해결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정호보 강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가두모집은 총동아리 연합회 부스, 미니게임 등을 준비하고 주간에 버스킹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중앙동아리 임원직분들이 홍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여기서 총동아리 연합회 부스, 미니게임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기존에 주간에 진행하던 버스킹을 야간으로 변경해 주간에는 동아리 홍보 가두모집,
야간에는 동아리 버스킹을 추가로 하여 주야간 둘 다 가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내 푸드트럭을 준비하여 기존의 가두 모집을 더 큰 중앙 동아리 행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 1학번 오윤아입니다. 기호 1번 나우 총동 아리 연합회 지원금 개편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류 지원금을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지원금 정책에 교류 지원금 사항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보정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름총동아리 연합회의 지원금 사업은 활동지원금, 대외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지원금의 경우 많은 동아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회에 직접적으로 참가를 하지 못하는 동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봉사동아리, 그리고 봉사분과 아니면 종교분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총동아리 연합회에서는 23년 1학기 기준으로 활동지원금 550만원 그리고 대외지원금 200만원을 추진했을 때 이번에 활동지원금 970만원 그리고 대외지원금 120만원으로 예산 책정액보다 초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고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정책을 예산을 짤 때 있어서 23년도 1학기 기준으로 활동지원금을 970만 원으로 잡고 교류지원금으로 110만 원을 준비하여 230만 원으로 한 학기에 1,200만 원 지원금 정책을 도입하여 1년에 총 2,400만 원이라는 지원금 체제를 도입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희 정책에 맞춰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더 많은 동아리가 참가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지원금 분야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1학기 때 있었던 550만 원에 비해서 970만 원으로 증대된 부분은 아마도 지원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2학기 때 지원금 감액이 안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실험캠 기계소재융합학부 이기준입니다. 저는 양측 모두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양측 모두 본과정을 선출하여 소통 방식을 개편하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이 정책으로 인해 공정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목적과는 다르게 불공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준비되시는 분부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한 번만 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분과장을 선출해서 소통 방식을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와 이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공정성이 보장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불공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호 2번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후보 이재입니다. 일단 분과장과 관련돼서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일단 지금 현행상으로는 많은 동아리들이 자기가 속한 분과의 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그리고 그 역할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총동아리 연합회 측에서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고 그리고 역할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분과 회의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분과 회의가 신규 등록 절차 중에 하나로만
사용하고 있지 기존의 동아리 그런 속한 분과 안에서의 이야기나 그리고 필요한 요구들은 뭔지 또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 부회장님들에 한해서 105개 중앙동아리 회장, 부회장님들이 산발적으로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그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한다거나 또 빠르게 좀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분과별로 이런 의견들을 듣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드는 것이 사실 단대 회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 구조로 학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회장님들이 정말 그 과의 이야기나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단대 회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구조로 개편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실 분과장으로서의 어떤 직위나 역할이 딱 또 어떤 권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의견 전달 그리고 효과적으로 총동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정함이나 불공정함은 사실 분과 내의 의견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되는 거지 분과장이 누군지가 꼭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호 1번 측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기호 2번 정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총동아리 연합회 분과장 선출 방법은 지금 현재 연합회가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동아리 회장님, 부회장님들을 만나 뵀었는데 대다수의 회장님, 부회장님들은 해당 분과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애로사항이 발생을 해도 직접적으로 총동아리 연합회에 연락하는 방식 외에는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과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이를 공지하여 분과장님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분과에 속한 회장님들이 먼저 분과장님이 누군지 알고 해당 동아리의 문제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정리할 것입니다. 분과장님들은 분과별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하여 정확하게 어느 분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 집행부와 방안을 같이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은 성의되고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전캠퍼스 토목공학과 유성수입니다. 기호 2번 후보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 보수국 신설 공약에 대해 해주셨는데 올해 오름 정동현이 출마할 때도 동아리방 시설 보수를 약속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수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공약으로 가져오신 걸로 보이는데 2년간 연임을 한 우리다운 선거본부장과 그 선거본부의 자질을 의심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2년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새롭게 똑같은 정책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설보수국을 신설하겠다라는 정책은 사실 올 한 해 복지국에서 시설보수를 전담하기도 했고 또한 또 말씀을 주신 게 시설보수가 딱히 된 게 없다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시설보수국 안에서의 저희의 내용은 가자 리모델링처럼 그런 큼지막한 사안들이 아니라 정말 정기적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동아리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문이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창문이 방충망이 뜯어졌다든지 하는 것들에 한해서 시설 보수라고 저희는 봤고 또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설 보수와 관련돼서 어떠한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걸고 있는 정책은 그런 복지국 안에서 일이 과중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보수국이라는 복지국과는 다른 부서를 신설해서 정말 민원 접수와 과정과 결과를 빠르게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정책을 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호 1번에 한 번, 기호 1번에 총 2번 질문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어로봇공학과 이세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2번 후보자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현재 동아리 제대로 서류, 신규 동아리 신청서가 어떤 양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를 어떻게 재정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재등록 기준은 지금 회장, 부회장의 이름, 그리고 활동 내용, 활동 사진, 그리고 회원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목적은 일단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방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항목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사실 현행을 총동아리 연합회 측에서는 모르게 되는 거고 그런 현행을 잘 알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빈틈이 많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대표자 만남을 할 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전혀 이런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뭔가 동아리에게 간섭을 더 높인다라든지 아니면 총동의 손을 더 벌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총동으로서의 사업을 잘 집행하기 위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동아리 감사를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도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주십니다. 학생회관에 이렇게 동방이 많은데 몇 개는 학교에서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의견을 주시면은 사실 그럴 때 동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 자료안을 가진 상태로 빠르게 저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지금 재등록상에서는 그런 항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빠르게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중앙동아리의 활동과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준이 재정비되어야 하고 그게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빈틈을 메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신규 등록은 다음에 말해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기호 1번 측에게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항로화 신소재과학과 20학번 이준하입니다. 그 기호 1번 선거본부 그 주요 공약 중에서 그 토크 콘서트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그 강사를 초빙하게 된다면 그 총동아리 연합회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정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체적인 지원금 소총 사업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 외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척대농제 2일차 주간 행사로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비스트 총학생회와 함께해서 연예인 장동민 씨, 싸이월드 창시자분 그리고 현대자동차 졸업생 선배님이 와서 강연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비스트 총학생회에서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외부기관과 함께 협력을 하면은 총동아리 연합회도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한 예산 확보도 가능하고 이 행사를 돌리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칠한 캠퍼스 환경공학과 학회장 및 수동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 선거 홍보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봉사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총 동아리 연합회 주관 합동봉사라는 공약이 적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정동욱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동아리연합회 중앙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분과에 속한 동아리원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채워서 봉사시간 지급받습니다. 추가적으로 현 총동아리연합회에서도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각 단과대학 그리고 총학생에서도 농촌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촌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에서 4박 5일 등 어떻게 보면은 재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도 있을 테고 개인 사정도 있을 거고 집안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봉사활동에 참여를 못하는 인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외부 기관인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상남도 봉사단에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경상남도 봉사단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1365 아이디만 제출을 하더라도 봉사시간 지급 체계를 다 갖추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정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활동을 다 만들었지만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활동이 있지만 활동을 진행 못하는 방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동아리연합회와 경상남도 봉사단이랑 함께해서 제가 제안을 해본 게 있다라고 하면 지역봉사, 타지역 봉사, 해안 플로깅 행사, 환경 관련 이제 봉사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 보면 당일치기로 행사를 진행을 해서 꼭 봉사분과가 아니더라도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동아리원들이라도 손쉽게 봉사 시간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을 다채롭게 준비를 한 것이고요. 봉사분과 내 교류 활동 같은 경우에는 봉사분과 내에서도 예를 들면 해피빌더스에서 건축봉사에 대한 활동이 인원이 없다라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프라인 학생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각 선거본부의 답변이 학생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우분들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